예고편 보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살려주시오. 새벽 4시 32분 강원도 철원 DMZ. 안개가 철책선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지피초소의 병사가 열화상 카메라를 응시하다 멈췄습니다. 비무장지대 북측 200m 지점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상 신호 포착. 대기조 출동 대기. 무전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로부터 20분 후 EOD 소령 정태호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태호 35살. 10년간 폭발물 처리 현장을 누빈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 차분했고 눈빛은 언제나 예리했습니다. 상황은 태호가 망원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개 너머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북측 방향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약 15분 전입니다. 병사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러진 인형이 움직였습니다. 살려주시오.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태호는 망원경의 배율을 높였습니다. 북한군 복장을 한 여성이 다리를 질질 끌며 철책선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그녀의 뒤를 따라 선명하게 이어졌습니다. 남조선 동무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떨리고 절박했습니다. 태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녀가 쓰러진 곳은 정확히 표지판 너머 10m 지점이었습니다. 소령님, 규정상 개입 불가 구역입니다.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책선을 넘는 순간 모든 책임은 그의 몫이 되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정태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전역 후에도 의족을 한 채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지뢰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단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태호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지뢰를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뢰는 적도 아군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밟는 자를 부술 뿐이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태호가 방폭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탐지기를 켰습니다. 소령님! 병사가 다급히 말렸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인의 의무는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철책선을 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탐지기가 미세한 신호를 잡아냈습니다. 첫 번째 지뢰. 태호는 무릎을 꿇고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M14대인 지뢰였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게, 침착하게. 딸깍. 안전핀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지뢰. 세 번째 지뢰. 10분이 흘렀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그녀에게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마주보았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피로 얼룩진 군복, 그리고 떨리는 눈동자. 왼쪽 허벅지에는 총상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연아 군의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까스로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버티십시오.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왔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철책선이 가까워졌습니다. 의무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태호의 어깨에 기댄 채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부사관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안개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도망쳤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태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방금 구한 생명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새벽 6시 연하가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총상치료, 수액투여, 활력 징후 체크. 태호는 복도 끝에 서서 수술실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말을 흐렸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양실조, 탈수, 그리고 군의관은 태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몸 곳곳에 고문 흔적이 있습니다. 태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상처입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국정원 이상민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40 중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정태호 소령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민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둘은 면담실로 이동했습니다. 구조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민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태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새벽 4시 32분 신호 포착, 철책선 접근, 지뢰 해체 구조. 규정 위반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민이 펜을 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태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북한군일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하셨습니까? 생각했습니다. 이상민은 태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소령님,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연하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그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 의료장비 소리, 소독약 냄새. 여기가 어디입니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안전하세요. 연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민이 들어왔습니다. 뒤로 태호도 따라왔습니다. 박연아 씨, 맞습니까? 이상민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연아입니다.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소속과 계급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인민군 군의관 상위입니다. 이상민이 기록했습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군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양 근교 625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치범들이 실험 대상으로 왔습니다. 실험?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약 테스트, 장기 적출 연습, 수술 실습. 연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요? 반역자로 찍혔습니다. 이상민이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 제 군복 안쪽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품 보관함을 가져왔습니다. 찢어진 군복, 군화, 그리고 작은 USB. 이상민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제가 찍은 사진들과 기록입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3개월 전부터요. 몰래 찍었습니다.
이상민은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확인 후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태호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연아가 태호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까?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앙상하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습니까?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여긴 정말 남조선이군요. 한국입니다. 한국. 연아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틀 후 이상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USB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민이 화면을 켰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실, 수술대, 그리고 사람들. 비인간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태호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연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작 흔적은 없습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메타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이상민이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럼 연아 씨는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송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아가 몸을 떨었습니다. 송환되면 저는 죽습니다. 이상민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내로 결정이 날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연아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왜 살아남은 걸까요? 태호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내 의사 2명, 간호사 1명. 그들은요? 제가 도망칠 때 총에 맞았습니다.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았어요. 태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연아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규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연아를 지키겠다고. 국정원 분석실. 이상민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USB 파일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사진 247장, 동영상 18개, 문서 파일 63개. 첫 번째 사진. 병실에 누운 남자. 눈은 풀려 있었고 팔에는 주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수술대 위의 여자. 마취도 없이 절개된 복부. 이상민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과장님, 메타데이터 분석 완료했습니다. 직원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촬영 날짜, 위치 정보 모두 일치합니다. 위치는 평양 근교 좌표상 군사시설 추정 지역입니다.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정보들입니다. 그럼 박연아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뜻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였습니다. 실험 일지, 약물 투여 기록, 사망자 명단. 이건 공개 가능합니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민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날 오후 북한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상위 박연아는 특급 반역자로 규정한다.
방송이 전국에 송출되었습니다. 반드시 송환하여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다. 뉴스는 즉각 보도했습니다. 북한 탈북 군의관 송환 요구. DMZ 구조여군 반역자 지목. 병원은 순식간에 기자들로 둘러싸였습니다. 태호는 연하의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뉴스 봤습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끝입니다. 아닙니다. 태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저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도 곤란해지셨죠? 상관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규정 위반으로 조사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호는 침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군 감찰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정태우 소령, 무단월경 및 규정 위반 건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후회하십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니요. 왜입니까? 당신이 살아있으니까요.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료들이 쟤 때문에 죽었어요. 태호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USB를 빼낸 걸 눈치챘어요. 보안 담당이. 연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도망칠 때 의사 김철수, 간호사 이순희가 저를 도왔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에 맞았어요. 제 앞에서. 연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지막에 웃으셨어요. 살아라고 하시면서.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살아야 합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그 의미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연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증언하면 됩니다. 증언이요? USB 속 진실을. 당신이 본 것을. 당신이 겪은 것을.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태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연하는 태호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왜 저를 도우십니까? 이유가 필요합니까?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민이 들어왔습니다. 송환 요구가 공식 접수됐습니다. 이상민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외교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상민이 태호를 보았습니다. 난민 지위 신청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상민은 연하를 보았습니다. 재판이 필요합니다. 공개 재판.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이요? 네. 법정에서 당신의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이상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송환되거나 법정에 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하는 손을 떨며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일 안에 결정하십시오. 그는 문을 나갔습니다. 태호와 연하만 남았습니다. 정소령님. 연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법정에 서면 저를 믿어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시네요. 하지만 증거는 있습니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USB가 있습니다. 당신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태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당신을 구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증언하겠습니다. 태우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연하는 눈을 떴습니다. 무섭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김 선생님과 이 간호사를 위해서라도. 태우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연하도 작게 웃었습니다. 떨리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하늘. 하지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병실 문 밖. 태우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태우야. 무슨 일이냐? 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알고 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 왜 후회하겠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우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재판까지 3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할 것입니다. 연하를 지키기 위해. 희망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4년 7월 15일 오전 10시. 법정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박연아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송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태우가 그녀의 옆을 지켰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연하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 김민준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기립.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연아 씨의 난민 지위 인정 청구권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남북협정 제8조에 따라 북한군 신분의 불법 월경자는 송환 대상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선인민군 소속 군의관으로 명백한 군사 인력입니다. 북한 측의 송환 요구는 정당하며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변호사 김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피고인을 송환하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북한은 이미 그녀를 특급 반역자로 지목했습니다. 송환 즉시 처형될 것이 명백합니다. 김민준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는 북한 내부의 반인륜적 범죄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폭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병실에 누운 사람들. 비인간적인 실험의 흔적들. 두 번째 영상. 수술실 장면. 마취 없는 수술. 고통에 비명 지르는 사람들.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런 일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10분간의 침묵.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검사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증인, 입장하십시오.
태우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구조한 정태호 소령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2024년 6월 28일 새벽 4시 32분 DMZ에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상을 입고 지뢰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구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군인의 의무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군인의 첫 번째 의무는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국적을 떠나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영양실조, 탈수, 그리고 오래된 고문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연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상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국가정보원 이상민 과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USB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작 흔적은 없었습니다. 메타데이터, 촬영 시간, 위치 정보 모두 일치했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정보들입니다. 신빙성은 얼마나 됩니까? 90% 이상입니다. 이상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진짜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연하를 보았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십시오. 연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연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부했더니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선생님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분들은 제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그 진실이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송환되면 죽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 수 있다면. 연하는 판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박연아의 난민 지위를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송환은 명백히 생명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제출된 증거는 신빙성이 높으며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송환 요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대한민국 거주를 허가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연하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호는 방청석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연아 씨, 기분이 어떠십니까? 연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호도 답례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병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소령님. 이제 태호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연하는 웃었습니다.
태우 씨. 둘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우가 물었습니다. 의사로 돌아가고 싶어요. 연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태우 씨는요? 제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태우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켜보겠습니다. 연아는 그를 보았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1월 서울 마포구 탈북민 지원센터. 연아는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또 아파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연아는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진찰했습니다. 약을 바꿔드릴게요.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연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더웠고 무서웠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 선생님, 점심 드세요. 동료 의사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아는 웃었습니다. 이제 웃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녁 6시. 연아는 센터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연아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연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럼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익선동 그 식당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익선동 한옥식당. 태우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연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전. 요즘 어때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바빠요. 하지만 좋아요. 연아가 웃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게 행복해요. 잘 됐네요. 태우 씨는요? 요즘 일은 어때요? 태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달에 파병 갑니다. 연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로요? 레바논이요. UN 평화유지군으로. 언제 떠나세요? 2월 15일이요.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괜찮을 거예요. 태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밥이 나왔습니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연아 씨. 태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혹시 제가 떠나기 전에. 태우는 망설였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해 주실래요? 연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알았어요. 태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걸. 연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지금요? 떠나기 전에 약속하고 싶어서요. 돌아올 거죠? 연아가 물었습니다. 약속합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네. 태우는 반지를 꺼내 연아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연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미래를 꿈꿔도 되는 것 같아요. 2월 10일 서울시청 구청 혼인신고실. 연아와 태우는 나란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증인은 이상민과 변호사 김민준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부부입니다. 연아와 태호는 손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태호 씨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둘은 택시를 탔습니다. 경기도 파주. 태호의 아버지가 사는 집. 아버님, 저희 왔어요. 태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라. 아버지는 의족을 한 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인사드립니다. 연아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머리 들게. 아버지는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지? 연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호가 잘 부탁하네. 네, 잘 모시겠습니다.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내왔습니다. 태호야, 잘 다녀와라. 네, 아버지. 연아 씨도 몸 조심하고. 네, 아버님. 아버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연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월 15일. 인천공항. 태호는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연아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년이에요. 1년 후에 돌아와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가봐야 해요. 태호가 연아를 안았습니다. 기다릴게요. 연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랑해요. 태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태호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게이트로 사라졌습니다. 연아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5월 연아는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 연아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태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태호 씨. 연아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아기 생겼어요. 태호는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태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연아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좋아서요. 태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곧 돌아갈게요. 꼭 돌아갈게요. 기다릴게요. 우리 둘이서. 2026년 1월 독일 람슈타인 미군 병원. 태호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태호 씨. 연아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아 씨. 태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지뢰 처리하다가 실수했어요. 연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괜찮아요. 살았잖아요. 태호는 연아의 배를 보았습니다.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기 건강해요? 네, 건강해요. 태호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요, 늦어서.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둘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연아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태호가 웃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연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지뢰밭에 쓰러졌던 그 새벽을,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 외쳤던 순간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새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네. 행복해요. 태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병실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두 사람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